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기훈입니다. 자, 전력공학 벌써 세 번째 장이죠. 바로 송전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 특성. 먼저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파트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송전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필기에서 이 전력공학 중에서 이 계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있을 2차 실기 시험에도 고스란히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송전 특성이 무엇이냐? 자, 지금 앞에 송전이 있죠. 우리가 전력계통, 전기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수용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전력계통이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송전계통이다라는 겁니다. 전기를 보낼 때 발생하는 특성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철탑과 전선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공학 1장에서 철탑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애자, 그리고 전선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2장 선로정수 파트에서 우리가 전기를 보낼 때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전선 안에는 우리가 선로정수라는 것이 있었죠. 자, 그 중에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저항 R과 인덕턴스 L, 정전 용량 C, 마지막으로 누설 컨덕턴스 G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송전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 파악을 하냐? 바로 이 전선에 있는 네 가지 선로 정수에 의해서 우리가 특성들을 계산하고 또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쭉 있죠. 우리가 이 송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선로의 길이는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송전 특성을 파악할 때 우린 앞으로 이 전선의 길이에 의해서, 이 전선로의 길이에 의해서 이 송전 특성들을 구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자, 전선로의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전선로를 우리는 단거리 송전선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십 킬로미터, 전선의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닿으면요, 상대적으로 긴 중거리 송전선로, 마지막으로 선로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로 굉장히 길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장거리 송전선로로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특성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성들을 어떤 것을 가지고 파악하냐? 바로 이 선로 정수에 의해서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단거리 선로는요, 우리가 선로 정수 네 가지, 바로 저항 R과 인덕턴스 L, 정전 용량 C, 누설 컨덕턴스 G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내고요. 자, 마찬가지로 중거리도 R과 L과 C와 G에 의해서 자 파악을 하겠고, 장거리 선로에서도요, 마찬가지로 R과 L과 그리고 C, G에 의해서 우리가 송전 특성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송전 특성들을 이 거리에 의해서 구분을 짓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단거리 선로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죠. 길이가 짧아서 이 네 가지 선로 정수 중에서 이 정전 용량 C와 그리고 누설 컨덕턴스 G를 무시를 해도 그 값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이 선로 정수들이 각각의 값들이 존재를 하는데, 길이가 짧으면 정전 용량 C와 G가 크게 존재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특성들을 파악해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거리 선로는요, 이번에는 이 누설 컨덕턴스까지는 무시를 해도 크게 오차값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R과 인덕턴스 L 그리고 정전 용량 C, 이렇게 RLC만을 가지고 특성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장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이때는 아무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전선 안에 있는 선로 정수들이 그 값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무시를 하면 그 값의 변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R, L, C, G 네 가지 선로 정수를 모두 고려를 해서 특성들을 파악하게 된다.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 단거리 송전선로와 중거리 송전선로는요, 우리가 어떤 정수회로를 사용하냐? 바로 집중 정수회로.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송전 특성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거리 송전 선로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달라요. 바로 분포, 정수, 회로라는 것을 통해서 선로 정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 집중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한 곳에 집중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단거리와 중거리는 장거리와 비교했을 때 길이가 비교적 짧죠. 그러니까 이 전선에는요, 우리가 이 선로 정수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항도 쭉쭉쭉 전선에 있고요. 인덕턴스도 쭉쭉쭉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마치 소자가 있는 것과 같이 R을 이곳에 모아놓고 L을 이곳에 모아놓고 우리가 송전 특성을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아놔도 그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거리와 중거리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모아두는 집중 정수 회로를 사용을 하고요. 장거리는 조금 달라요.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선로 정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 집중시키다 보면은 그 값이 너무 커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길이에 의해서 이 선로 정수들을 분포시킵니다. 어떠한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선로 정수들을 분포시켜서 이 송전 특성을 파악하는 회로를 우리는 분포 정수 회로다.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가끔 물어봅니다. 이 단거리 선로가 어떤 정수 회로를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장거리 송전 선로가 어떤 정수 회로를 사용하는지 물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단거리 송전 선로에 대해서만 배울 거고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단거리 송전 선로가 됩니다.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있죠? 필기 시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기에도 그대로 출제되는 게 바로 이 단거리 선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계통, 결선도와 같이 우리가 전력공학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실기에서 그대로 나올 때 이 단거리 송전 선로에 의한 송전 특성으로 다양한 값들을 계산하게 되니까 이 단거리 선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거리 송전 선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단거리 송전 선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거리 송전 선로 같은 경우는요,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로 정수 4가지 중에서 저항 R과 인덕턴스 L만 적용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 집중 정수 회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이 한 곳에 저항과 인덕턴스를요 모두 모아서 이 집중시켰다. 집중 정수 회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송전 특성들을 파악을 해볼 건데, 자, 우리나라는 실제 어떤 송전 계통을 사용을 하냐? 바로 삼상 교류 송전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3상이니까 3개의 상, A상, B상, C상이 존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송전 특성을 파악할 때는요, 이 3상에 대해서 다룬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한 상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자, 한 상에 대해서만. 한 상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송전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전기기기 시간에도요, 이 3상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배울 때, 자, Y결선 중 이 3상 중에서 한 상에 대해서만 등가회로를 해석을 했을 거예요. 자, 어차피 동일하게 A상, B상, B상과 C상, 그리고 A상, C상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 전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이 3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 그냥 한 상분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 더 편리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공학에서도요, 우리가 3상도 모두 한 상분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거리니까 선로 정수는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저항 R과 자, 그리고 인덕턴스 L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R과 L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곳에 모여져 있는 집중 정수 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인덕턴스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교류에서 어떠한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으로 바꿀 수가 있죠. 바로 리액턴스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L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액턴스는요, 위상을 고려했을 때 J 오메가 L이다 라고 했었고, 자, 우린 이것을 리액턴스 X L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 L을 생략을 하고 유도성을 리액턴스가 아니라 동일하게 리액턴스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거리 송전선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상에 대해서 자, 단상 부하를 한번 연결을 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는요, 모두 R과 L을 사용하는 RL 부하다. 일반적으로 RL 부하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부하를 연결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와 연결을 했는데, 자, 물론 우리가 이 부하를요, 이 단상 부하를 대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상 4선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 한 상과 그리고 중성선과 부하를 연결을 하는데, 물론 이 중성선도 대지와 접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교재와 같이 부하를요, 대지와 연결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전기를 보내요. 송전을 하는데, 자, 보낸 쪽의 전압을 우린 앞으로 자, ES. 자, 이때 S는요, 우리가 샌드, 보내다의 샌드를 사용한 이 S라고 하고요. 우리가 한 상, 대지와 한 상에 대한 전압이니까 상전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하 측에 받는 실제 수전단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자, 바로 자, 이 R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R은 리시브, 받는다라고 해서 자, 수전단 전압 또는 수전 전압 이 R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낸 전압과 이 수전 전압, 받는 전압이 같냐?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는 이 선로에 저항과 그리고 L에 의한 리액턴스 성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낸 전압이 그대로 여기 이곳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R과 L에 의한 자, 전압 강화. 이 전압 강화를요, 우린 소문자 E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송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뺀 나머지 ER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배우는 이 첫 번째가 바로 뭐죠? 바로 전압 강화입니다. 자, 전압 강화. 자, 우리가 전압 강화는 지금 이 선로를 통해서 한 가지씩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전압 강화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낸 전압, 송전단 전압 이 S에다가 자, 빼줍니다. 자, 무엇을 빼주죠? 바로 이 R을 뺀 나머지 받은 전압을 빼주면 그 나머지가 바로 전압 강화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 전압 강화를 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자, 언제가 조건이 붙는데, 자, 단상일 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잠깐 지우고, 자, 단상일 때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냐? 자, 단상일 때는 나타내 보니까 자, I에 R에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자, 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이 전압 강화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전압 강화 공식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전압 강화 공식을 유도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벡터들을 통해서 이 전압 강화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유도하면요, 이번 시간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또 이 유도하는 과정이 이 필기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기에서 보다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나는 이 필기를 빠르게 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전압 강화 공식을 단순히 암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거 공식 유도하는 거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영상 고정 댓글에 이 전압 강화 유도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 전압 강화 공식에 의해서 한 가지 더 알면 좋은 거를 제가 영상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것까지 같이 걸어 드릴 거니까 자, 학습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압 강화 공식을 나타냈었고, 단위는 당연히 전압 강화니까 볼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단상에서 이 전압 강화 공식을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때는 이 저항 R과 그리고 리액턴스 X가 반드시 이선 전체분의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자, 지금 이렇게 단상이에요. 단상. 자, 단상인데 실제 우리는 단상 이선식이죠. 두 개의 선에 의해서 이 부하를 연결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곳에도 저항과 자, 중성선에 의해서 연결했으니까 저항과 그리고 리액턴스가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R과 X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선에 대한
전체라는 거예요. 여기 R과 여기 R을 모두 더해서 우리가 R이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 리액턴스를 모두 더한 것을 이 X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자, 이 단상일 때 전압 강하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 선에 대한 저항과 리액턴스 이렇게 이 선 전체분이 아니라 한 선에 대한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우리가 이 전압 강하 공식 기존의 E는 I의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였죠. 이때 이 R과 X가 이 선 전체분이 아니라 한 선에 대한 R과 X가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때는 단상 2선식이니까 2를 곱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반드시 2를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2선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위의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한 선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R과 X 모두 두 선식이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2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공식의 앞에 2가 추가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가 단상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상 송전 방식에서는 이 전압 강하가 어떻게 되냐? 자, 전압 강하 E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그런데 삼상이니까 우리가 앞에 무엇이 붙냐? 바로 루트 3까지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삼상은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있었죠. 우리가 이 상전압에서 선간전압으로 갈 때 루트 3을 곱한 것처럼 이 삼상에는요, 이 루트 3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위는 마찬가지로 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전압 강하 공식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상과 삼상의 전압 강하 공식이 다른데, 그런데 이 단상과 삼상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압 강하 공식도 있어요. 그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삼상 전압 강하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건데, 이때 이 I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I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송전단 전류는요, 우리가 IS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전단 전류는 R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직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IS와 그리고 IR이 어차피 같은 전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I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I를요, 이 부하가 가지고 있는 유효 전력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에서 전력 P, 유효 전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루트 3에, 루트 3이니까 이때 V는 선간 전압, 그리고 선 전류가 되고요. 유효 전력이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I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I만 남기고 모두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의 V에 코사인 세타 이것분에 유효 전력 P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전류식을요, 지금 이 I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 루트 3 동일하게 오고요. 곱하기 I에 이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에 V의 코사인 세타 이것분에 P가 되겠고, 곱하기 그대로죠. 그대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루트 3과 루트 3이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식을 뽑아낼 수가 있냐? V 분의 P 있죠. 그래서 P가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R 플러스 X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결국 뭐죠? 바로 탄젠트 세타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전압 강하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은 무엇이냐? 단상과 삼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상식에서도 우리가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단상에서는요, 우리가 부하에 있는 유효전력 P를요, 루트 3이 아니라 VI의 코사인 세타로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I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입하면은요, 공식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결과적으로 이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이 전압 강하 공식을 우리가 단상 그리고 삼상일 때 헷갈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바로 전압 강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두 번째 전압 강하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압 강하율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전에 배운 이 전압 강하에 대한 율, 우린 이 율을요,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 강하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그 비율을 우리는 전압 강하율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에다가 우리가 백분율을 곱해 주시면요,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전압 강하율을 문자로 엡실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압 강하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묻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압 강하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누가 나는 5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점이 아니 5점 만점짜리 시험에서 5점인지 그럼 100점이죠. 자, 아니면 10점 만점짜리 시험에서 5점인지 그럼 절반을 맞춘 거겠죠. 아니면 100점 만점 중에 5점을 받은 건지 반드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그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반드시 앞으로 이러한 비율에 대해서 나타낼 때 꼭 기준을 고려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뭐 전압 강하율이든 그리고 뒤에 있을 전압 변동률이든 아니면 뭐 전력 손실률이든 모두 이 부하 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수전단 측이죠. 이 수용 장소에 있는 부하 측이기 때문에 기준이 반드시 수전단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 뭐다? 바로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압 강하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니까 이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이 전압 강하가 얼만큼 발생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백분율로 퍼센트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전압 강하의 기본 공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약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VR분의 자,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송전단 전압에다가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을 뺀 나머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줘도 동일한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송전단 전압을요, 예를 들어서 100V다라고 해볼게요. 자, 보내준 전압이 100V예요. 자, 그런데 전압 강하가 예를 들어서 10만큼 발생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 회로의 역률 그리고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단순합으로 계산을 한다면 자, 100V를 보냈어요. 근데 전압 강하가 10만큼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수전단 우리가 받는 전압은 얼마가 되냐? 자, 100에서 10을 뺀 90V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압 강하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보낸 전압에서 이 수전단 전압을 그냥 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이 전압 강하 공식을 암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자, 삼상에서는 우리가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x의 사인 세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것을 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VR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V라고 주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V도요, 우리가 항상 기준이 수전단이기 때문에 이 V도 이 VR, 이 아래 첨자가 빠졌구나. 그냥 V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 말고 우리가 다른 식도 있죠. 자, 우리가 이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아니라 이 전압 강하 공식을 우리가 유효 전력에 의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자, v분의 p의 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수전단 전압 V로 나눠주게 되니까 자, 최종적으로 이 전압 강하율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냐면 자, V 제곱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전부 이 뭐를 고려해 줘야 되냐? 곱하기 100분율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모두 100분율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압 강하율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압 강하에 대한 그 비율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그때 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압 강하율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교재 밑에는 무엇이 있냐? 자, 이번엔 바로 세 번째. 이번에는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압 변동률. 자, 전압 강하율과 굉장히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전압이 이번에는 얼만큼 변동했는지 그 비율을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 델타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이 델타 전압 변동률은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전압이 얼마만큼 변동을 했냐라는 겁니다. 이때 전압을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계산할 거냐면 우린 기준이 항상 부하측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하가 달려 있을 때 이때 수전단 전압과 그리고 이번에는 부하가 없을 때 이 부하측 양단의 전압을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해서 그 차이가 얼만큼인지 그 얼만큼 전압이 변동했는지 그 비율을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자, 부하가 없는 무부하 시에 수전단 전압에다가 자, 부하가 있을 때의 수전단 전압을 뺀 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기존에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90V가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부하가 없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부하가 없으면 회로가 이렇게 개방이 됐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지금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류가 0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저항과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보내준 전압, 송전단 전압이 바로 이 부하측 양단에 그대로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하를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 양단의 전압이 부하가 있을 때보다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시의 수전단 전압에다가 부하가 있을 때 수전단 전압을 빼주게 되겠고요. 기준은 항상 뭐다? 바로 수전단 부하측인 VR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00분율로 표현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압 강하율과 이 전압 변동률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값을 대입을 했는데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이 그 수치는 같을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전압 강하율이 결국에 이 전압 강하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그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압 변동률도요. 내가 부하를 뗐을 때 전압 강하만큼 기존에 발생했던 전압 강하만큼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동일하게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달라요. 자, 전압 강하는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나머지 전압 강하에 대한 비율이었고요. 이 전압 변동률은요. 항상 기준이 수전 측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부하가 있을 때 수전단 전압과 부하가 없을 때 수전단 전압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줘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네 번째 전력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력 손실은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때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배워오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전력 손실은 말 그대로 손실입니다. 대신에 어디서 발생하는? 반드시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요, 우리는 전력 손실이다라고 했어요. 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거는 이 저항과 그리고
리액턴스에서 모두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력 손실은 항상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상 송전 방식에서 저항이 모두 R로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자, 이 전력 손실은 얼마가 되냐? 자, 우리가 이 전력 손실은 기본적으로 자, 전력 P에다가 손실이기 때문에 자, L 로스다라고 해서 L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PL은요. 자, 한 상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자, 저항이 R이니까 I제곱 R만큼 발생을 하겠고 자, 두 번째 상에도 마찬가지로 전력 손실이 동일하게 I제곱 R이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상에도 자, PL은 I제곱 R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전력 손실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우리가 단상에 대해서 자, 전력 손실을 나타내 볼게요. 자, 단상일 때는 우리가 한 상에 대해서만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자, I제곱 R로서 우리가 전력 손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단위는 항상 자, 유효전력인 와트로 표현을 해주게 되겠죠. 한 상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단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이선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단상에서 자, 부하가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단상에서 전력 손실이 I제곱 R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 R은요, 반드시 이선 전체분이 돼야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이 저항 R이 이 이선에 대한 모든 R을 합쳐서 R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I제곱 R이 되겠고 그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한 선의 저항이 R, 여기도 R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전력 손실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 선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자, 여러분들이 한 선에 저항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자, 전력 손실은요. 자, PL은 자, 동일하게 I제곱 R에서 자, 좀 더 멀리다가 자, I제곱 R에서 반드시 2를 고려해 주어야 되겠죠. 한 선의 저항이 R이니까 두 선인 이 R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상일 때는 이렇게 전력 손실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는 삼상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삼상일 때는 자, 삼상은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서 모두 I제곱 R로 발생을 하니까 이 전력 손실 PL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전체 3I제곱 R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단위는 마찬가지로 와트가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3I제곱 R을요. 좀 더 다른 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압 강화를 단상과 삼상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준 것처럼 이 전력 손실도요. 이 단상과 삼상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방법은 항상 동일해요. 이 전류를 우리가 이 부하 측에 있는 유효전력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상에서의 유효전력 P라고 하는 거는 자, 루트 3이니까 선간전압, 선전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간전압 그리고 선전류의 유효전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자, 그럼 I라고 하는 것은 자, 동일하게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자, P가 돼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에다가 곱하기 3에다가 자, I 제곱입니다. 그래서 바로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고요. 자, V의 제곱이 되겠고 코사인의 제곱이 돼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T의 제곱에 곱하기 R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과 3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력 손실, 삼상에서 전력 손실을 다르게 표현하면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P의 제곱의 R로서 자, 이렇게 단상과 삼상에 모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단상도요. 우리가 이 유효전력을 VI 코사인 세타로 I에 대한 식으로
대입하면요. 공식이 동일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력 손실이 된다라는 거겠고, 자, 다섯 번째, 이번에는 전력 손실률에 대해서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다섯 번째 전력 손실률. 자, 전력 손실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문자로 자, 교재에 K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력 손실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런데 우린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그 기준은 항상 수전단 부하측이 기준이 된다라고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손실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력 손실이 얼만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기준인 바로 수전단 전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 주시게 되면은 백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은요. 자, 3상일대로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3상일대, 자, 이식을 대입해도 되지만 저는요. 이식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전력 손실률은 자, 분자가 전력 손실이니까 V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자, P의 제곱 그리고 R이 되고요. 자, 분모는 뭐가 되냐? 그냥 P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P와 P의 제곱이 약분이 돼서 이 전력 손실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 V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자, 제곱이 약분됐으니까 그냥 P의 R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곱하기 100을 해 주시면 이 전력 손실률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이 사실 뭐죠? 자, 전압 강하에서 출발해서 전압 강하율 뽑아냈고요. 전력 손실을 계산해서 전력 손실률까지 뽑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공식을 전부 다 따로따로 암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에서 공식을 뽑아내서 이렇게 쭉쭉쭉 암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들어서 끝내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럼 교재 뒷장 넘어가 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 전압 강하 그리고 전압 변동률 아니면 뭐 전력 손실에 대한 뭐 전압과 공급 전력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칠판 지우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급 전력 P와 전압에 대한 관계 정리하고 수업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뭐 전력과 전압이 뭐 어떠한 경우에 비례한다, 또 어떠한 경우엔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달달이 암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이 공식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압 강하를 알고 이 전압 강하율을 뽑아냈었죠. 이 전력 손실, 3상에서의 한 상에 대한 전력 손실을 계산해서 3상에 대한 전력 손실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력 손실률을 뽑아냈습니다. 이 네 가지 식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그 관계는요, 그냥 이 식에서 전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교재에 적힌 내용을요, 이 공식에 의해서 바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전압 강하가 일정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비교할 때 반드시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도 결국엔 일정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럼 결국에 이 전력 P라고 하는 것은요, V를 넘기면 우리가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언제? 전압 강하가 일정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표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전압 강하율이 일정해요. 어차피 그 외의 것들도 어차피 일정할 것이니까 이때는 전력이 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때는 전압 강하율이 일정하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력 손실도요. 이번엔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자, P와 V 제곱, 이 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 결국에 동일하게 자, P는 전압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전력 손실률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P에 대해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 일정하니까 이때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력 손실을 가지고 전력 손실률을 뽑아내서 그 관계식을 통해 다시 그 식을 통해 관계식을 뽑아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암기를 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단거리 송전선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개념 확인만 풀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삼상에서의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을 적으시오라고 합니다. 자, 삼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삼상에서 전압 강하 E라고 하는 거는 자, 루트 3의 I에 자, 나머지는 동일하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또는 이 전류를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됐을 때는 자, 단상과 삼상 똑같다라고 했어요. 자, V분의 P에 자, R 플러스 탄젠트 다시 X 탄젠트 세타죠. 자, X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고 자, 이렇게 또 다른 전압 강하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공급 전력은 전압에 얼마에 비례하는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암기를 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부 암기하면 여러분들의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우리는요,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뽑아나가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삼상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삼상에서 전력 손실 PL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3i제곱 R이었어요. 자, 이 식을요, 자, 단상과 삼상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손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I를 바꿔주게 되겠죠. 전력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자, P의 제곱 R로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가 있겠죠. 이 식에서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력 손실률을 알 수가 있겠죠. 전력 손실률이 뭐예요? 전력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때 그 기준이 뭐다? 바로 부하측이 기준이 된다. 이 개념만 가지고 그대로 쭉쭉쭉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력 손실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자, P의 R이 되었죠. P의 제곱이 약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곱하기 100%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력과 전압에 대한 관계니까 결국 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R도 일정할 때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관계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동일하게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삼상 삼선식 가공 송전선로가 있다. 이때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15옴, 리액턴스는 20옴이고요. 부하 전류는 100A, 부하 역률은 0.8로 지상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선로의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 묻고 있어요. 자, 삼상일 때 전압 강하를 구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삼상에서의 전압 강하 E는요. 자, 이 위의 공식과 동일하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3에 자, 지금 부하 전류가 100A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저항 R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상일 때 이 R은요, 한 선의 저항입니다. 우리가 단상일 때는요, 한 선 그리고 두 선 전체 분이 이걸 고려를 했지만 자, 우리가 삼상에서는요, 이 R과 X가 결국 전부 한 선에 대한 저항과 리액턴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15고요. 자, 지금 역률이 0.8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0.8이 되고요. 자, 플러스 리액턴스가 20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자, 역률이 0.8이면요. 사인 세타는요. 0.6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삼각함수의 성질인데 자,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자,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하는 것을 더해주게 되면은요, 그 값이 항상
1이 나오게 된다라는 삼각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언제? 이 코사인 세타를 알고만 있으면 사인 세타는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인 세타는요. 자, 1 마이너스. 자, 넘겨줍니다. 자, 코사인 제곱 세타에 자, 이것에 지금은 사인 제곱 세타니까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사인 세타는요. 루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역류를 알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이 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0.8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요. 사인 세타가 0.6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역률이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자동으로 암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계산기에서 답을 넣으면 자,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4157이라고 하는 전압 강하가 나오게 된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거리 송전 선루였고요.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실기에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이 실기는요, 결국에 이 단거리 송전선로, 이 수 킬로미터 정도의 이 계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값들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